100곳 중 28곳. 이건 또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어지고 있고 예. 첫 발발을 한 1월 말부터 2월, 3월 그리고 4월 초까지 아마 지금 좀 주식시장이 반등했다라고 하더라도 네네. 그야말로 대폭락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곳 중 28곳에 해당하는 즉 한 82%는 급락 손실이 나왔지만 예. 28곳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 아, 그래요? 라는 상당히 이제 의외의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네. 일단 1월 20일 날 발발했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시총을 좀 보면은 895조. 근데 이제 포인트는 3월 12일. 예. 이게 전반적으로 팬데믹을 선언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가 721조가 됐었고요. 예. 3월 20일 날 더 떨어지게 되죠. 예. 그러나 지금 4월 9일. 이게 이제 정확히 발발 후에는 80일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오히려 팬데믹 선언 때보다 주가가 오른 예. 이런 상황이어서 아니 대폭락 아니야? 막 내 펀드, 내 주식 어떻게 하지만 이렇게 한켠에서는 네네. 웃고 있는 종목도 거의 20%가 넘는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아니, 이런 28%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런가요?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럼 제가 키워드 좀 말씀드리면 마스크, 예. 호흡기, 진단키트, 아, 백신 네네. 이런 키워드와 관계된 이제 기업들입니다. 그럴만하네요. 네, 쉽게 말해서 뭐 인공호흡기 관련해서 제조업체인데 FDA 허가를 받았다든가 네네. 지금 한국산 진단키트는 거의 140개 국가가 줄 서고 있잖아요. 네네. 먼저 달라 그렇죠. 애원을 하고 있는 네. 그런 관련한 기업도 있고요.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면서 백신 물질을 개발하는 이런 회사들, 또 초창기에는 마스크를 만들었던 그런 기업들 합쳐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대폭락, 주식시장 대폭락에도 기본적으로 한 300% 이상, 네. 그러니까 주가가 4배 넘게 오르는, 더 오른 것도 많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뭐 개인적으로 주식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인도 있다고 합니다. 1조 이상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60kg 정도의 체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g 정도의 항체를 투여한다고 봤을 때 발현된 바이러스의 60% 정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1차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달에 100만 명분 정도의 치료용 항체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고 빠르면 7월 중순, 늦어도 7월 말이면 인체에 우리 항체를 투여할 수 있는 컨디션을 갖는다. 사실 이 발언 처음 나서 상당히 뭐 여러 의혹도 있고 뭐 논란도 있던 발언인데 상당히 재산 많이 늘었네요. 네, 이 서정진 방금 화면을 보시니까 셀트리온 예. 회장이었었는데요. 이제 팬데믹 선언하고 굉장히 악화됐던 지난달 23일이었습니다. 네네. 온라인을 통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네. 바로 저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백신이 아니라 예. 치료제고요. 네, 그러니까요.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네. 빠르면 7월 말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인체에 투입할 수도 있을 그럴 상황이라는 얘기가 들면서 네네. 주가가 그야말로 급반등을 하는데요. 네. 뭐 14만 원대까지 초반까지 추락했던 거의 폭락했던 주가가 현재 22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수의 기업들, 다수의 IT 기업들이 주가 급락에 울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이 바이오 관련 기업들 주가가 올랐고 특히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오히려 이 주식 평가 평가액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과연 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는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간에 만들고 성공할 수 있느냐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게 또 치료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또 성공만 하면 이거는 진짜 이야기가 끝나는 네, 거예요. 전 끝나는 세계에서 거죠. 치료제니까 또 그런 기대들. 그러나 현재까지 시장과 투자자들은 이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의 말에 또 신뢰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돈 많이 번 기업이 있는 반면에 뭐 돈을 잃은 게 아니고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신조어도 나왔더라고요. 캐시플루라고요. 예. 캐시블루. 캐시블루입니다. 우울하군요. 헌금과 우울함.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 100곳 중 28곳은 오히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바이오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는 곳도 있다고 예, 했는데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은 바닥 그러니까 최고 대폭락 이후에 반등이 얼마나 나왔느냐.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육박하게 나왔고 예. 코스닥은 전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40%의 급반등이 나온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돈을 들고 있는데 난 돈 많은데 네.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주식을 안 샀는데 예. 지금 상황이 막 다 반등하고 웬만한 그냥 종목만 사도 주가가 막 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요. 결과적으로는 예, 예. 아 그때 살 걸 나는 돈 들고 뭐 했지라고 해서 현금만 들고 있는 이런 이제 개인들의 한숨을 캐시 블루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다만 그 전에 사가지고 주가가 폭락해서 예, 예. 손실 본 분들도 아직도 많고요. 그렇죠. 예. 주가가 이렇게 급반등했다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30%, 40% 뭐 저 기업에서 진짜 300%, 400%를 다 얻었느냐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막 이러다 갑자기 막 그렇죠. 올인한다든가 이런 투자에 있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직 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닌 네. 것 같습니다.